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박영선 제가 하나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큰 틀 차원에서 한번 판을 흔들어 보겠다, 야권을 좀 분열시켜 보겠다라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죠.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석가탄신일 사면이든 아니면 8.15든 아니면 사면이 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는 기획과 시나리오가 좀 맞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건 지켜보시죠. 정치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을 사적으로 좀 사용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상황, 나 대통령이 사면권 가지고 있어. 네. 야, 김경수 한번 내보내볼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게 정치인가요? 제가 볼 때 쓰레기 같은 거죠. 이 그러니까 정도는. 결국은 김경수를 사면한다 하면 김경수 사면은 김경수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 이재명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 그러니까 제 꿈속에서 그냥 본 건데 예.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양정철 이분이 이제 그분에게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원래 뭐 좋아하지도 않았고 네. 저기 뭐 지금 가망도 없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 좀 구속시켜가지고 그러면 민주당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때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시켜줘가지고 좀 친노 쪽과 좀 손 잡고 진보 세력을 좀 분열시켜가지고 정권 재창출하는 그러한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하나는 개헌 던집시다. 그래가지고 판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그래서 정계 개편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런 식의 일들이 꿈속에서 그냥 벌어지는 거를 제가 꿈꿨다. 근데 꿈꿨다는 이야기시고 저는 어젠가 그젠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개헌 제가 김한 기자랑 한겨레 김한 기자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이대로 밀리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다 힘들어진다. 이준석 찬성 근본적으로 김종인 원래부터 내각제 그리고 조국혁신당, 민주당 대통령 중임제 결선 투표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었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개헌이 어떤 모습인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동상이몽은 있지만 개헌에 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의 최초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옳으신 지적이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쏙 빠지는 건 자기 한 명이잖아요. 누구야? 윤석열만 빠지는 거죠. 윤석열은 면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자기는 쏙 빠지는 거죠. 던지면서 본인의 최상병 사건이랄지 네. 김건희 디올백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을 본인은 구명할 수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이 강해. 왜냐하면 그 김건희의 그때 말했던 그 김건희 여사 방송 아니죠? 예. 예, 김건희 여사 그때 말했던 그 말 있잖아요. 예, 노무현을 좋아한다라는 그거는 뭔가 자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강남에서 서초동 그 고급 주상복합에서 살면서 자기 착각 속에서 본인들이 비주류고 뭔가 뚫어왔고 그거를 극복해 온 그런 사람들로 본인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진실이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착각인데 그 착각 속에서 10년, 20년 산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거야. 네. 예. 제 생각엔 매우 유화적인 발상인 것 같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습니다. 양비도 이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박영선 전 장관도 예를 들면 일정하게 가능성이 있겠나고 얘기했다면 이 모든 게 다 유화적 발상이다.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논의 안 하죠. 안 되겠구나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대표의 말이 맞구나. 3년은 너무 길어. 이제 더 이상 예를 들면 기대할 게 없어. 그럼 제가 볼 때 이때는 뭐 개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탄핵의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한다면 사과 한마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정계 개편, 그러니까 사과한 시간에 정계 개편에 대한 생각을 유화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어떻게 믿고 3년을 더 맡깁니까?
그 박영선 전 의원이 이거 큰 그림을 그리는데 같이 기획을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 큰 꿈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꿈속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그걸 본 거죠. 예, 꿈속에서. 꿈속에서. 예. 양정철이 그림을 그리고 그냥 박영선 시키자. 또 누구는 김종민은 이거 시키자. 이런 식의 기획자가 아니냐. 그런 말에다 생각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장성철 네. 소장님이 꿈속에서 꿈속에서. 생각한 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꿈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꿈속에서 본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면 초과에 빠져 있어서 이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사면 좋아요? 이 권력의 핵심은 네. 누가 뭐래도 검찰입니다. 검찰이죠. 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제 꿈속 이야기입니다. 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게 검찰은 영원히 윤석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2년밖에 안 지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제 꿈속에서 본 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전화를 안 받는 대통령이 전화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통화 중이라서 못 받은 게 아닐까요?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예? 또 저랑 똑같은 꿈을 꾸셨어요? 아, 그래요? 희한하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부터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그거를 감지했다. 총선 전부터. 검찰부터. 예, 총선 전부터 이미 감지했고,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 이거는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본인들의 구명을 못하겠다라는 검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건가요? 예, 본인들이라는 거는 김건희,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검찰이 전화를 잘 안 받고 있고, 특정 검사장 한두 분 정도만 전화를 받고 있다는데, 그 정도로 그립력이 약해졌다면, 그렇다면 어떤 인사를 해도 검찰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일가에 관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예, 저도 꿈에서 예. 근데 모 지검장이 계속 개기려고 했었다라는 예. 건데 못 개긴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참았던 건데 예. 이제 꿈속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끝까지 하다 보면 안 되면 많은 거지요. 거기도 왜냐하면 예. 자기들이 잘하면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렇죠. 내리는 거 못 내리겠어요? 한번 내려봤고 한번 올려봤고 예. 자기들 다 노하우가 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지? 그렇죠. 3년도 안 남았는데 밖에 얘기 들어보니까 뒤숭숭하던데 그럼 굳이 잘못하면 검찰 전체가 날아가는 거야, 지금. 그렇죠. 네. 검찰이 검찰 권력을 그냥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했다면 그렇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꿈이 맞다면은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느껴가지고 공직기강 확립 이 얘기도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법률수석 비서관실도 만들고 그러면 아기가 좀 맞아요. 검찰에 대한 그립감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네. 수단으로 법률수석도 그 여론 언론에서 나오는 그 맨 귀퉁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해석이 맞다. 왜냐하면 그립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현재 그립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복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역은 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네요. 현역 검사장이나 현역 무슨 차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입안이 상당히 돼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